안녕하십니까. 김형균의 미국 교육 생생 현장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교육 컨설팅 전문가 김형균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현균입니다. 이 교육이라는 곳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인트로 삼아서 하고 있는데, 미국 교육 생생 현장이라고 타이틀이 지난주부터 바뀌어서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 김에 저도 하나 그냥 사족으로 옛날 역사 얘기 잠깐 하나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이 교육이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한국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교육 똑바로 못하게 되면은 한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를 저희가 이제 IT라는 나라에서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독재하시는 분들이 워낙 해드시다 보니까 잘 해드시려 그러면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여할 정도로 똑똑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독재 조건 하시던 분들께서 미국식 또 서양식 그런 교육을 몽땅 다 폐지하고 네. 민족 교육 시킨다는 명목하에 엄한 교육 시키는 바람에 나중에는 IT의 문맹률이 90%까지 치솟죠. 네. 그래서 나중에 독재 정권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에 대체 정권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마땅하게 할 사람이 없어갖고 상당히 난감해했던. 그래서 IT라는 나라가 한때는 남미에서 가장 잘 살던 나라가 지금은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빈국 중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교육 하나 제대로 시키면은 나라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해서 IT를 자주 거론할 때가 있는데 그게 나라 문제뿐이 아니라 개인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워런 버핏이 얘기했던 대로 더 more you learn, 더 more you earn이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이 벌게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런 면도 있죠. 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교육 이야기 좀 더 또 신중하게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요건 정말 생생하네요.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네요. 따끈따끈한 겁니다. 네. 지금, 고등학생들, 이 대학교 어플라이 한 곳에, 네. 입학증이 3월 말까지 발표가 다 됐습니다. 3월 말까지. 네. 3월 말까지 다 됐는데, 올해의 내용이 2016년과 비교해서 2017년에 있었던 새로운 트렌드만 좀 골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올해 트렌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첫째,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입시는 베이스볼 게임이다. 야구 게임이다. 예, 1루를 밟지 않고 2루를 밟으면 아웃이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1루가 학교의 성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트렌드가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고등학교 성적을 그만큼 비중을 높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고등학교 성적의 비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올해 아주 확실하게 재확인이 됐습니다. 이 고등학교 성적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 지나갈게요. 네. 한인 학부모들께서 명문 고등학교에 목숨을 거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주변에 집값이 얼마나 비싸요. 네. 거기다가 렌트비 얼마나 또 치솟았어요. 네. 그럼에도 이제 학군 따지면서 이제 그 근처로 가시고자 그렇게들 애들을 쓰시는데 네. 명문고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꽤 많이 모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서 애들이 중간치 하는 것도 상당히 벅차하는 걸 많이 봐요. 네. 어느 정도 그렇게 명문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고등학교에 가서 그냥 웬만한 교육을 받으면서 고등학교 성적이 잘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한 건지 설령 중간치에서 허덕이고 있더라도 그래도 명문 고등학교가 난 건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학교에 따른 가중치는 있습니다. 학교에 따른 가중치는 있습니다. 학교에 대학 입시를 위해서 내가 나의 트랜스크립트, 나의 성적표를 보낼 때 나의 성적표 한 장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의 프로파일 5장이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 전체의 트렌드는 영향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지만 우리 학교가 아주 센 학교라고 해서 그래서 거기서 꼴찌는 다른데 꽂은 학교에 1등보다 더 쳐주느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학교 그러니까 내가 잘 돼야지 내 친구들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너무 신경을 쓰시는 것도 그렇고, 저는 이제 학군 좋은 곳이, 학군이 좋으면 집값이 오르고, 동양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한국 사람 집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른다라고는 네. 얘기를 저는 안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는 그 학교가 저절로 좋아집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좀 극성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애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전체적으로 성적이 높아지고, 네. 그러다 보면 좋은 학교가 명문 학교가 됩니다. 뭐 저는 꼭 그렇게 봅니다. 일각에서는 그냥 그런 학교가 그 동양 학생들이 많이 입학을 하면서 갑자기 공부를 잘하니까 네. 뭐 전국에서 갑자기 명망 있는 고등학교가 될 정도로 평균 성적이 확 올라가 버리는. 네. 네. 그래서 꼭 성적만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학교들이 뭐 이 학교를 가면 어떻더라, 저 학교를 가면 어떻더라, 학교에 따라서 우리 애가 달라지는데 그렇게 크게 목숨을 걸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선생님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물론 이제 그 어떤 고등학교냐, 어떤 학교냐의 그 레퓨테이션이라는 것이 뭐 대학 사정관들의 평가에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이 명문이라고 하는 데가 워낙 빡세지 않습니까? 네. 네, 숙제도 그렇고, 액티비티도 그렇고, 프로젝트도 그렇고, 얼마나 똑똑한 애들이 많이 몰려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 본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느 단계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그 한계를 느꼈을 때, 네. 아이들이 갖는 어떤 그런 자괴감이나 그 일종의 패배의식, 뭐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어떤 그런 인성에 주는 영향은 없을까? 이게 참 부모로서 조심스러운 입장이거든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패를 실제로 옆에서 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 계시니까. 네. 네. 지금 제기하셨던 그 부분은 하나의 특별 주제로 적어도 한 3, 4주 얘기를 해 봐야 될 정도로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무조건, 이른바 굉장히 어렵다는 학교를 꼭 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한번 주제를 선정할 테니까 한번 네. 그때 한번 의견을 나눠보시죠. 네. 그리고 고등학교 성적이라고 했을 때 고등학교 성적을 보는 방법이 단순히 얘의 GPA가 얼마다 3점 몇, 4점 몇이라는 숫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다 아닌가요? 네. 어떤 과목을 어떻게 들어온 히스토리와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 그리고 자 예를 들면 뭐 AP를 몇 개 들어야 된다더라가 아닙니다. 그 학교에서 예를 들면 그 학교에서 AP가 5개밖에 오퍼가 안 돼. 근데 얘가 5개를 들었어. 그럼 얘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렇죠. 네, 다 커버한 건데 뭐. 네. 네. 그러니까 근데 학교에서 20개가 오퍼가 돼. 어. 근데 난 2개밖에 안 들었어. 어. 같이 2개를 들었는데 그 학교는 3개밖에 오퍼가 안 돼. 그런데 2개를 들었어. 그럼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보고요. 어. 그리고 그러니까 A와 B가 하나씩 있다라고 했을 때 한 과목에 A와 B 하나가 1학기에 A냐, 2학기 A냐, 1학기 B냐, 2학기 B냐에 따라서 평가하는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1학기에 B고 2학기에 A가 더 유리하겠죠? 그건 얘는 슬로우 스타터지만 나중에는 성취를 한다. 예. 네. 퍼시브를 해내는 애다. 네. 근데 A인데 B였다. 뭐 이러면 또 얘는 반짝은 하는데 굉장히 게으르다. 뭐 라는 뒷심이 거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뒷심이 약하다든가. 네. 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단순히 뭐 A 하나 B 하나가 아니라 똑같은 A B일지라도 A 하나 B 하나일지라도 A였다가 B냐 B였다가 A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9학년 때 무슨 과목을 들었고 10학년 때 무슨 과목을 들었고 11학년 때 무슨 과목을 들었고 과목의 트렌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보고 평가를 하더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그 트렌드라는 게 너무 이렇게 얘가 중구난방으로 과목을 듣는 것은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4년 과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더라.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대학 사정관 분들이 보실 때는 한눈에 확 보이나요? 네. 그냥 뭐 설명할 것도 없이 그냥 한눈에 얘가 어떻다라고 평가가 되는 거군요. 한 편의 소설을 읽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하고 그와 동시에 나타난 올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네. SAT나 ACT 점수가
입학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그 비중이 줄었다. 네. 네. 두 가지 트렌드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두 가지 트렌드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얘기는 네. 첫째, 지금 특히 한인 학생들 경우 시험 보는 요령을 가리키는 학원들의 기술이 너무 많이 늘어버린 것 같아요. 그걸 그 사람들이 아는 건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적이 너무 많이 엉뚱하게 너무 많이 높아져 있다는 걸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학생의 GPA와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을 때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나타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잘 안 됩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서 SAT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1600 만점에서 1600점이 떨어지고 1400점이 붙습니다. 이유는? 학교에서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변수가 아니게 되어가는 흐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점인데 안 되고 오히려 점수가 낮은 친구는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예전에도 그러한 경향이 있었지만 그 숫자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 현저해진다. 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내가 다가 SAT만 잘 보면 되지 뭐. 한국에서 수능만 잘 보면 좋은 대학 가는 거야. 네. 는 개념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을 저는 많이 만납니다. 네. 네. 얘가 별로 공부를 잘 못하는 줄 알았는데 얘가 성적 SAT 점수가 몇 점이 나오는 순간 갑자기 내가 이런 학교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꿈 깨셔야 됩니다. 요새 다 잘 받습니다. 다 잘 받는 애들이 많지만 네. 그래도 성적 순서대로 가는 건 전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적만의 목숨을 걸고 하시는 거 저는 굉장히 그 리턴 레이쇼가 낮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이게 물론 이제 2017년 올해 새로운 트렌드이기 때문에 아직 그 어떤 평균값을 정한다는 게 좀 무리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그러면 SAT나 ACT의 중요성의 비중이 떨어지는 게 네. 그게 한 몇 퍼센트 정도 퍼센티지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예, 물론 이게 새 주됐으니까 아직 그 통계는 안 나왔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면서 지난 한 6, 7년 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여기에 대한 비중은 줄어들고 네. 결국은 이제 고등학교의 성적이 가장 중요한 그 이슈가 되고 있다는 네. 얘기인데요. 그래서 단순 그 수능 점수가 수능 점수에 따라서 붙을 학교가 정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하나 나타나는 트렌드가, 이른바 명문학교들. 네. 명문학교들. 네. 아이빌리그, 준아이비급 되는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학생들 성적은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고 SAT도 좋은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붙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그 얼마 전에 신문에 실렸잖아요. 스탠포드의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 100번 써갖고는 됐다고. 네. 근데 요즘은 그런 학교들은 엑스트라 커리큘러 부분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더라. 엑스트라 커리큘러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엑스트라 커리큘러에서는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언제나 패션, 얼마나 열정적이냐, 그리고 포커스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는 네. 것이 올해 더욱더 강력한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 주립대와 사립대에서 굉장히 큰 차이 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가? 다른 모든 주립대가 그러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 UC 같은 경우에는 성적 리포팅을 11학년 2학기까지만 성적 리포팅을 합니다. 네. 그리고 12학년 어플라이를 할 때 언제 하느냐? 12학년 1학기 학교를 다니는 도중에 어플라이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2학년 성적은 못 적잖아요. 그렇죠. 11학년 2학기 성적까지만 그렇습니다. 적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나중에 합격하고 나면 성적표를 보냅니다, 사실은. 그 앞에 실제로 적어낸 성적과 맞는 입안 매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학년 초반에 거의 다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니죠. 1학기 때 보내고 2학기 때 받죠. 그렇죠. 예, 네. 2학기 때 받는데,
사립대들은 12학년 1학기 성적을 원서를 받은 다음에 이밸류에이션 도중에 12학년 1학기 성적을 받아보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확인하겠다는 그런 얘기네요. 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상담하다가 이제 보면은 이제 9학년, 10학년, 11학년 과정에 네. 이른바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른바 사춘기입니다. 네. 특히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사춘기가 더 늦게 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은 좀 더 빨리 그 사춘기를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네. 남학생들은 오히려 10학년, 11학년에 그 사춘기를 중요한 시기에 사고를 치죠. 네. 네. 저는 이제 질풍노도의 순간이다라고 그러는데 천당에서 지옥까지 떨어지는데 딱 5초 걸리더라고요. 애들의 마인드의 상태가 천당에서 지옥까지 떨어지는데 5초 걸리고 다시 지옥에서 새로운 무슨 요인이 생겼을 때 다시 천당으로 올라가는데 또 몇 초 안 걸립니다.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이 성적표에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을 예를 들어서 10학년 2학기에 거쳤다. 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10학년 2학기, 12학년 1학기를 거쳤다라고 했을 때 11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에서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다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트렌드가 나타나기가 좀 힘듭니다. 네. 특히 그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12학년 1학기에 달라진 모습이 확연하게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곳을 반영하고 있는 사립대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끝까지 그 학생을 관찰하겠다는 뭐 그런 의지로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그게 뭐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나쁘다보다도 어떤 학생들을 보면은 그 중간에 약간 딥을 굉장히 심하게 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네. 저는 학교 선택에서 UC보다 사립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죠. 왜냐하면 12학년 1학기에 잘하고 있는 변화된 모습이 더욱더 반영될 수 있는 그 입학 지원에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그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네. 되게 이제 한 11학년까지의 어떤 성적, 그다음에 12학년 초까지의 성적이라고 했을 경우에 네. 왜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능 시험 보고 나면은 학교 땡땡이 치고 만판이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그 후에 성적이 조금 안 좋은 것이 네. 물론 나중에 대학교에 제출을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게 대학 입학에 나중에 영향을 끼칩니까? 아니면은 네, 무조건 끼칩니다. 합격증에도 써 있습니다. 프리리미나리라고. 그러면 합격증을 받고 나서 만약에 극단적으로 성적이 12학년 성적이 안 좋을 경우에는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언제 연락이 오느냐? 기숙사가 한다고 짐 다 싸고 있을 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딴 데다가 지원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12학년 2학기가 지나야지 12학년 2학기 성적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때는 진짜로 별로 초이스가 없어지는 건데 학생이나 부모한테. 예. 놓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UC에서 합격증 받으신 분들 UC에 잘 보세요. 써 있습니다. D를 받으면 합격이 취소가 된다. C까지는 괜찮나요? C도 2개 이상은 안 된다. 예. 그리고 만약 C 이하의 성적을 받으면 학교에 미리 연락을 해서 이것이 얼라우 되는지 확인하라라고 합격증에 써 있습니다. 그런 건 잘 안 보죠. 네. 네. 왜냐면 합격됐다는 것만 콩글레츄레이션만 봅니다. 예, 그것만 들어오는 거니까. 네. 그리고 금색 딱지만 봅니다.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뭐 합격증 받았다고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셔서 12학년 때 관리 소홀히 하시게 되면은 아주 난감한 경우가 생깁니다. 네. 기숙사 갈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빼도 박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작년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학생과 학교와의 매칭 과정이 좀 더 정교해졌다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느낍니다. 그거는 학생의 스타일과 학교의 스타일이 좀 맞아야 되는데 대학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이거? 대학에서. 네. 그러니까 학생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슷한 정도의 고등학교 성적과 비슷한 정도의 SAT 성적과 비슷한 정도의 엑스트라 커리큘라일 때 학생의 성향과 학교의 성향이 맞는 경우와 학생의 성향과 학교의 성향이 맞지 않은 경우가 합격률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학생을 고르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표현을 하기를 지금 이제 너무 러프하게 우리 입맛에 맞는 애라고 말씀하셨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스튜던트 바디의 컬처에 기여할 수 있는 학생을 받아들이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튜던트 커뮤니티라고 얘기합니다. 커뮤니티 컬처와 같이 그 컬처에 기여할 수 있고 그 컬처에서 같이 호흡할 수 있고 그 컬처를 즐기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자 하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학풍이겠죠, 그게 이제. 네. 네. 그래서 이 숫자로 가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학생의 그래서 에세이와 엑스트라 커리큘러 리스팅과 등등에서 학생의 나의 포커스와 나의 패션과 나의 방향성, 나의 성향을 명확하게 디스크라이브 해주는 것이 학교 입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은 여러분 상당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017년 입학에서의 새로운 트렌드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김형균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